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스키, 이것도 이제 소주에 들어갑니다. 증류주에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위스키 같은 경우는 맥주를 발효한 술을 증류한 것을 이제 위스키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박준옥입니다. 오늘은 국립농업과학원의 강희원 박사님 모시고 그 소주가 전통주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소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게 초록색병 소주, 희석식 소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2013년에 주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희석식 소주, 증류식 소주 이렇게 두 가지의 소주가 있었고요. 네네. 증류식 소주는 이제 전통 소주 이런 술들을 우리가 증류식 소주라고 불러왔었죠. 근데 희석식 소주는 왜 희석식이라는 말을 썼냐면 주정에다가 물을 넣고 네. 알코올 도수를 일정하게 맞추는 거죠. 물을 혼합해서 희석해서 만들었다 해서 희석식 소주인데 그 소주에다가 물을 타다 보니까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감미료들이 들어가요. 감미료가 가서 우리가 희석식 소주를 우리가 흔히 이제 음용을 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파란색 소주, 빨간색 소주 들어보셨나요? 소주의 라벨에 네네. 파란색 소주, 빨간색 소주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네. 네. 우리가 파란색 소주는 부드럽다. 그리고 빨간색 소주는 뭐 독하다라고 하는 게 그 감미료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감미료. 그래서 빨간색 소주가 주정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더 비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감미료가 이제 파란색 소주 중에 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가격이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증류식 소주는요. 네. 우리가 발효주라고 하는데 이제 쌀을 가지고 이제 술을 빚는 거죠. 발효를 하게 됩니다. 누룩을 넣고 네. 빚고 난 다음에 소주고리를 통해서 술을 끓여요. 끓이면 물하고 알코올하고 끓는 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이 빨리 끓기 때문에 먼저 증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찬물을 만나면 액체로 바뀌죠. 그 액체로 바뀐 그것을 받은 게 우리가 술이에요. 그게 증류주가 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증류주는 한 40에서 한 50% 정도 되는 알코올 도수를 갖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을 그렇게 많이 안 타죠. 그러니까 감미료도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증류식 소주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하얀 소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스키, 이것도 이제 소주에 들어갑니다. 증류주에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위스키 같은 경우는 맥주를 발효한 술을 증류한 것을 이제 위스키라고 하고요. 과실주, 와인을 증류하게 되면 우리가 브랜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꼬냑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그 꼬냑이 브랜디의 한 종류예요. 근데 프랑스의 꼬냑 지방에서 생산한 브랜디만을 우리가 꼬냑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이외의 과실주를 증류한 술들은 다 브랜디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용설란이라고 하는 선인장을 가지고 증류한 술이 데킬라가 되고요. 지역별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동 소주가 좀 유명하죠. 안동 소주 같은 경우는 수은자빵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제 고문원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그 식품명인이라고 해서 두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제 안동 지역에서 소주를 좀 대중화시키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요. 10여 개소 정도의 안동 소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도 홍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홍주, 빨간색의 술이에요. 보통 우리가 증류를 하게 되면 색깔이 없는데요. 그렇죠. 홍주는 색깔이 있죠. 이게 떨어지는 술에다가 지초를 통과시키게 돼요. 그럼 지초에 물이 묻어서 빨갛게 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도 지역을 가면 홍주를 생산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희가 2017년부터 전통 소주 대중화 프로젝트를 좀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가평, 그다음에 강원도 강릉, 충남 당진, 제주 성산포 이 4개 지역에서요. 지역 소주 대중화 프로젝트로 해서 증류식 소주가 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좀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제조 방법들을 좀 개선을 해서 생쌀 발효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선발한 효모를 이용을 해서 쌀을 찌지 않고 술을 만드는
제조 방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생쌀 발효 그러면 예전에 쌀을 갈아서 생쌀을 갈아서 만든 술들이 있어요. 예. 근데 쌀을 가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쌀 포대에서 쌀을 발효 탱크에다 넣고 발효를 시작을 하는 거죠. 대신 이제 찌거나 아니면 뭐 갈아서 미생물들이 잘 먹을 수 있게끔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발효 기간은 약간 늘어납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전통주 만들 때 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생쌀 발효 같은 경우는 3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최근에는 이 생쌀 발효 기법도 저희가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을 해서 지금은 한 10일이면 예, 발효가 많이 낮추겠네요. 예, 줄어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저도 한번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시중에서도 다 맛볼 수 있는 제품들이죠? 각 지역별로 지금 생산을 다 하고 있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이제 쉽게 유통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셔서 맛을 보시길 권해드리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술들을 다 맛을 볼 수 있는 곳이 또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북촌에 그 전통주 갤러리가 새로 새 단장을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인사동에 있다가 강남역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북촌으로 왔는데요. 전통주 갤러리에 가시면 다양한 전통주들을 시음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매도 가능하세요. 아, 네네. 예,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술들은 식품 명인이 만든 술, 그리고 우리술 품평회에서 수상한 제품들, 그리고 지역 특산주들을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시서부터 오후 7시까지 개관을 해놓고 있으니까 시간 맞춰 가시고요. 월요일 날은 가지 마십시오. 일단은 농업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원료 자체는 농산물이에요. 근데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인 이제 농업인들이 판매할 곳이 있으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농산물 안정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러한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양조장은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네. 예, 특히 주세 같은 경우는 원래 주세는 주종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주종마다 다른데 그 주세들을 50% 감면을 또 받고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술은 온라인 판매 안 돼요? 안 되죠. 안 예. 되죠.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역 특산주 또는 이제 전통주로 지정받은 술에 한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판매하는 판매 단가를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모모 소주는 지역 특산주인데 막걸리는 왜 지역 특산주가 아닌가라는 이슈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국산 농산물을 사용할 때 오히려 그런 혜택들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전통주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노동 집약적이고 아직까지는 대량 생산이 좀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또 너무 그 공장 형태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전통주의 또 매력을 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하지만 이런 고비용 생산 구조를 개선을 해서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면 고가의 전통주들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제조 방법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쌀 발효를 한다든지 아니면 발효를 잘하는 미생물들을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해서 보급하게 되면 양조장에서는 생산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가 이왕 드시는 술, 좋은 술로 드시면 좀 더 좋은 재료로 만든 술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기별로 보면 어떨 때는 막걸리가 유행할 때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뭐 와인이 굉장히 유행한 때가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좀 소주가 좀 많이 팔리는 것 같거든요. 네. 시기별로 사랑받는 술 종류가 좀 달라지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사랑받을 부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예. 근데 분명히 이제 2010년 전후로 해서 그때 한류 문화가 그 붐이 일어나면서 막걸리가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됐었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막걸리를 마시기 위해서 또 여행을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가 지나면서 뭐 과실주가 또 유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증류주인데요. 이 증류주가 유행하게 된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젊은 층의 주류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이제 술을 좀 자주 드시는 경향이 좀 생겼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17년에 농식품부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젊은 여성분들이 전통 증류식 소주, 예, 그 초록색 병 소주가 아닌 전통 네네. 증류식 소주의 구매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고요. 거기에 일조한 게 온라인 구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구매를 지금 2017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우리 전통주에 대한 부분은 규제가 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술들을 많이 사게 됐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지금 코로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 혼술 또는 홈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또 혼자서 내가 마시는 술이기 때문에 좀 더 나를 위해서 좋은 술 아니면 좀 고가의 술을 좀 마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이런 소주 시장이 좀 늘어났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의 구매력도 상당히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리큐르라고 해서요. 소주지만 알코올 도수가 좀 더 낮아지고 뭐 탄산이 들어간 형태의 술이라든지 아니면 색깔이 좀 들어간 술, 향이나 맛이 좀 강화된 술, 그런 술들이 좀 유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전통 소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 함께 해주신 강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